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나의 사주명리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자는 현묘입니다. 이 책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현묘라는 사람이 집필한 책으로서 사주명리학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사주명리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친절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동양 철학의 깊이를 알려주고 또 인생에서 행운이나 건강, 인간관계 등 여러 가지 주제로 확장해서 사주명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 책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는 만세력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다루는데 연월일시로 구성된 4개의 기둥과 천간과 지지의 조합인 간지에 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음양오양과 함께 그 중요한 개념인 생극의 조화에 대한 설명이 있고 3장과 4장에서는 사주명리의 핵심 요소인 천간과 지지 그리고 각각의 의미와 우주와의 어떤 관계를 살펴봅니다. 5장에서는 사주명리의 중심이 되는 십신이라는 것을 다루고 여기서 일간을 기준으로 한 사주의 힘들과 또 풍부한 사주 해석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책의 주요 내용 중 일부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만세력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연월일시를 표현하는 전통적인 동양 달력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시간의 변화와 연도의 순환을 파악할 수 있으며 동양학에서 많은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천간은 만세력 일부로 자연의 원리와 존재의 본질을 표현하는 10가지 기호,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음양원리와 함께 공존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간지는 천간과 지지를 결합한 상태를 말하고 만세력의 핵심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조합을 통해 사람들의 생년월일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사주명리학을 보는 겁니다. 음양오행은 우주와 자연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며 모든 존재와 현상을 음양의 상반된 기운과 나무, 불, 흙, 금, 물 이렇게 5가지 기운인 오행으로 분류합니다. 생극의 조화란 오행의 관계 중에서 서로 상생하고 있는지 상극하는 것이 있는지 잘 조화된 상태를 보는 거고 상생, 생하는 관계란 한 오행이 다음 오행을 돕거나 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이 나무를 키우고 나무가 불을 밝히며 흙은 금속을 만드는 것 이런 식으로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극하는 관계란 한 오행이 다른 오행을 제어하거나 악화시키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이 불을 끄고 금속이 나무를 베고 서로 어떠한 오행이 다른 오행을 중화시키거나 방해합니다. 생극의 조화는 사주명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람들의 생애에서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잘 조화되어 있을 때 우리는 좋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건강적인 면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행운, 인간관계, 직장, 학업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간과 같은 오행을 비겁이라고 하고 일간을 생하는 관계를 인성, 일간이 생하는 관계를 식상, 일간이 극하는 관계를 재성, 일간을 극하는 관계를 관성이라고 합니다. 즉 목일간의 입장에서는 같은 목은 비겁, 화는 식상, 토는 재성, 금은 관성, 수는 인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간이라는 기준을 설정했을 때 일간과 다른 간지들의 관계를 십시인이라고 합니다. 비겁은 사주명리에서 10가지 십신 중에 하나입니다. 일간과 같은 오행이지만 서로 다른 음양을 가진 천간을 의미합니다. 비겁은 경쟁과 도전의 특성을 대표합니다. 일간이 야망을 갖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결정력과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 비겁의 영향입니다.
함께 성장하려는 성격,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움직임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또 비겁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면 일간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고, 과도한 욕심과 허영, 도발적인 자세, 그리고 상대방과의 경쟁에 집착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겁의 영향을 적절히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십신 중 재성과 간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재성은 부와 재물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과 경제적인 지혜,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능력을 잘 보여주는 십신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그 결과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재성이 강할수록 사람은 경제적인 안목을 갖게 되고, 재물과 관련된 일에서 능력을 보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직업도 어떤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하는 등 여러가지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된 일을 한다면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관성입니다. 관성은 권력과 리더십을 말합니다. 사회적인 지위, 성공, 인맥 등을 상징하며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주의 관성이 강한 사람은 리더십이 뛰어나고 조직과 집단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관성이 강한 이들은 대인관계에서도 인기가 많고 승진 및 진급에 합당한 인물로 인식되어 여러가지 사회적인 진출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관성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면 자만심이 강한 경우가 있고, 권위주의고, 역시 사람이 경쟁심이 더 과도해질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사주명리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간호학 학생으로서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이 학문 지식을 어떻게 간호에 적용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 환자들의 각기 다른 성향, 개성, 또 건강 상태에 따른 여러 가지 운명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그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감소시키는데 이 학문을 사용하면 참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사주를 보아서 이 환자가 스트레스와 질병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겠구나, 이래서 나한테 지금 불평불만을 하고, 이래서 지금 주변 환자들과 마찰이 있는 거구나, 이래서 이러한 요구를 하는구나 등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주명리학을 통해 간호사와의 또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간호일은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환자와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사실은 요즘 소위 말하는 태움이라는 문화에서 보면 볼 수 있다시피 같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도 중요한데, 이 역시 제가 사주명리를 공부하며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제가 나중에 관리직이 되었을 때에도 밑에 사람들을 조화롭게 좋은 팀을 구성하는 데에도 이러한 사주명리를 잘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주명리학에 대한 여러가지 과학적 증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고, 의료인으로서 과학적인 의학적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함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실무의 보조적인 도구로서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독후감을 마치며 앞으로 간호전공 수업 및 실무에서 제가 이 명리학과 간호학의 시너지를 꾸준하게 시험해보고 지켜봄으로써 저만이 가질 수 있는 간호 실력과 전문성을 계속 발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도 이 새롭게 얻은 지식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서 모두가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독후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